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 비축 자산으로 채택한다라고 하면은 미래 화폐를 금과 비트코인 쪽으로 가져가겠다라는 의도를 보여준 거잖아요. 딴 나라들도 결국은 비트코인을 사 모으는 수밖에 없어요. 금본이제 비트코인제 화폐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비트코인이 없어. 그러면 망하는 거잖아요. 사재기가 미국뿐만이 아니라 딴 나라에서도 충분히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기업이 46만 개를 샀거든요. 재미도 많이 보고 주식도 많이 올랐어요. 야, 우리도 저거 좀 해보자 하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기업과 정부가 참여하면 기관들이 들어올 수가 있죠.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저는 3년 전에 퇴사를 했고요. 지금은 전업투자자, 유튜버, 작가로 살고 있고 최근에는 트럼프와 함께하는 알트코인 대폭등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트럼프 취임 후 비트코인 가격 흐름에 대해 어떻게 보셨나요? 트럼프 취임 바로 직전에 역대 최고가를 찍고 그다음에 살짝 좀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바로 이틀 전에 트럼프가 민코인을 하나 발행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트럼프는 확실히 이 암호화폐 쪽으로 밀어주겠구나라는 확신을 얻은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취임사 할 때 거기 코인 위기가 나올 걸 기대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근데 일단 1번은 확실히 됐고요. 민코인 때문에 이제 많이 올라온 건 확실하고 취임사에는 코인 위기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좀 실망해가지고 다시 어느 정도 떨어진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트럼프가 코인을 엄청나게 밀어줄 거는 확실합니다. 취임사에서 기대했던 비트코인 관련 발언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크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이제 취임사라는 거는 본인의 방향을 이제 말해주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들. 사실 이게 코인하는 사람들이 코인을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 전체 차원에 봐서는 그게 엄청 중요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지금 사실 뭐 에너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민자들을 어떻게 내몰 것인가, 뭐 이런 빅 이슈들이 있잖아요, 사실. 근데 그래서 코인을 멘션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크게 실망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사실 그 취임사 전에 그 코인 위기가 나올 확률을 10% 미만으로 봤어요. 배팅 사이트 같은 데서 보면은. 그래서 그거는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사실 그 전에 거 이제 이분이 민코인을 발행해가지고 본인이 아직도 80%를 들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암호화폐 관련 첫 행정명령이 나왔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그 행정명령이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국가적 디지털 자산 비축을 모색하도록 지시하고 이제 암호화폐 여러 긍정적인 명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마디로 이제 행정명령을 통해서 암호화폐 지지 입장을 공고하면서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 기술 성장과 사용을 지원할 것이다. 좀 이게 러프한 행정명령이기는 한데 처음 하루 이틀에 냈기 때문에 이 분야를 굉장히 중요시한다. 이런 거는 확실한 거죠. 기본적으로 이 행정명령 이런 게 뭐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지는 이제 않고 이제 본인 자산이 어디 있는가 저는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치인들이라는 게 챙기는 게 뭐가 있겠어요. 사실 이제 본인의 권력과 돈을 챙기는 분들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지금 이제 트럼프 코인이 발행이 되고 이게 가치가 지금 이제 그 뭐 수십억 달러잖아요. 그중에 80%는 본인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 때문에 본인이 이쪽을 신경 쓸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했는데 비트코인은 잘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취임 때는 안 올랐는데 당선되고 엄청 올랐죠. 왜 사실 취임이라는 거는 당선 후에 당연히 오는 거잖아요, 사실은. 왜냐면은 이제 당선이 딱 되면은 1월 20일에 취임한다. 그거는 그냥 팩트인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당선 때 엄청나게 올랐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그때 당시 66,000불이었는데 108,000불까지 이제 빵 뚫었다가 조금 조정받다가 다시 이제 역대 최고가를 도전하고 있죠, 지금. 취임 이후 때 오르는 거는 확실한데 근데 그 첫날에 오를 거라고 저는 기대는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당선되고 왜 올랐냐 하면은 일단 확실히 저쪽 후보보다는 암호화폐 쪽이 훨씬 더 이제 우호적이니까 본인이 직접 해보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컨퍼런스 나와가지고 코인 대통령이 됐다 이런 말도 했고요. 그래서 일단 올랐고 근데 취임 후에는 더 오르겠죠. 왜냐하면 취임 전에는 약속을 이제 한 게 있는데 그 약속을 하나하나 지키면은 이제 그만큼 또 계속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지금은 약속을 했다라는 거는 그게 될 확률이 60, 70% 정도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면은 그게 60, 70%가 100%로 변하는 거잖아요. 그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비트코인 관련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가장 핵심은 비트코인을 미국의 전략 준비 자산으로 만들겠다는 게 가장 핵심 공약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외환 보유고라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그거를 거의 다 그냥 미국 달러나 미국 달러 채권으로 들고 있어요. 금은 요만큼 있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달러를 외환 보유고로 보유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걔네들은 그래서 금을 8,000톤을 들고 있죠. 예를 들면은. 근데 솔직히 이제 지금 미국 달러의 신뢰와 위상이 점점 더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거 미국도 알고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미국 달러가 패권을 어느 정도 잃게 되면은 다음 화폐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무래도 좀 하드한 화폐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한마디로 공급이 쉽지 않고 이제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화폐를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거를 하려면 전통적으로는 늘 금이 필요했어요. 금 본위제 이런 식으로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 비트코인이 나왔기 때문에 그 비트코인을 그 전략 준비 자산으로 둘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과 비트코인을 가져가는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건데 아직은 그게 지금 법안이 통과가 안 돼 있는 상태이죠. 근데 트럼프는 지금 이쪽을 밀어주고 있죠. 트럼프 민코인도 출시를 했는데 정책과 어떤 관련성이 있나요?
민코인은 관련성이 별로 없고 그냥 본인이 돈을 떼기려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돈을 벌어야죠. 트럼프도. 그러니까 트럼프 가난하잖아요. 뭐 자산이 10억, 20억 불밖에 없으신데 이제 그거를 한 5배 정도 불리면 좋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본인이 돈 불리려고 이제 하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그런 식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은 그 비트코인 가진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코인쟁이이기 때문에 그럼 비트코인 일부 팔아가지고 알트코인을 펌핑해가지고 그건 다 같이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밈코인을 출시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인들이 착한 척하고 이제 뒤에서 권력과 돈을 빼먹는데 이번엔 대놓고 앞에서 돈을 빼먹어가지고 좋게 봤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이제 그런 거 불편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어떻게 대통령이 말이야 그렇게 막 몇십억 달러를 벌고 불편하는데 근데 우리는 우리한테 좋은 것만 보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본인이 몇 조 원의 자산이 어디 붙어 있으면은 그거 신경을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당연히 신경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서 이쪽을 부스팅하고 이 암호화폐 산업이 잘 되도록 뭔가 계속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트럼프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힘이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우리한테는 코인러로서는 당연히 좋은 거죠. 네, 왜냐면은 트럼프가 뭐 100억 불을 벌든 말든 그 나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나한테 중요한 거는 코인이 오르는 건데 그거는 이제 확실히 그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죠. 비트코인 전략 비축하는 거는 미국 국가 차원에서 충분히 해볼만 하고 좋은 거고요. 예, 그리고 민코인 하는 거는 트럼프 개인의 부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봐야죠,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 주요 인사들을 친 암호화폐 인물들로 채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 SEC의 이제 의장이 겐슐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겐슐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암호화폐에 되게 적대적이고 이런저런 규제를 많이 내고 소송도 많이 걸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 7월에 그 트럼프가 무슨 암호화폐 행사에 가가지고 그것도 처음으로 한 거예요. 대통령이 간 건 처음이거든요. 가가지고 야 내가 대통령 되자마자 겐슬러 그럼 잘라버리겠어 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겐슬러가 그걸 듣고 트럼프가 당선 후에 지가 지발로 물러났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잘렸고 잘렸든 어쨌든 나갔든 어쨌든 나갔고 그리고 이제 소위 AI와 블록체인 차르, 그러니까 차르가 왜 러시아어로 이제 왕이란 뜻이잖아요. 그 블록체인과 AI 차르라는 사람을 임명해가지고 거기 앉혔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이제 암호화폐 산업에 프렌들리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규제 같은 거를 많이 봐주고 이런 거를 이제 많이 하겠죠. 그거는 산업에 무조건 좋죠. 핵심 인력들을 한번 좀 봐야 돼요. 거기 이제 일론 마스크가 굉장히 파워가 있다는 거 누구나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심지어 취임사에 화성으로 간다라는 얘기는 나왔어요. 그게 이제 간접적으로는 스페이스X를 언급한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일론 마스크 같은 경우도 그 도지코인의 아버지라고 알려져 있어가지고 일론 마스크가 한마디 하면 도지코인이 오르고 내리고 뭐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도 암호화폐를 실제로 하고 있고 테슬라도 비트코인을 10,000개 정도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케네디라고 보건부 장관 되실 분도 본인의 자산의 거의 전부 다를 비트코인에 갖다 박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신 분이고 그리고 부통령도 뭐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어영부영 몇 억 정도는 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비트코인을. 그래서 거기 보면은 행정부 핵심 인사들이 다 코인러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트럼프도 몇 조를 보유하고 계시고 이제 팔은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고 내가 정치를 하는 이유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럼 당연히 그쪽을 밀어주겠죠. 트럼프 임기 내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비트코인이 기본적으로 4년에 한 번 크게 망하거든요. 그래서 14년 개망했고 18년 크게 망했고 22년도 크게 망했거든요. 26년이 다음 텀이에요. 그래서 저는 근데 그게 비껴갈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트럼프 때문에 25년에 큰 버블이 형성되고 26년에 한번 깨져가지고 와장창창 내려간 다음에 다시 27, 28년은 좋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특히 25년이 트럼프가 파워가 가장 세일 때잖아요. 왜냐면 지금 공화당이 상원, 하원 다 잡아놓고 그리고 중간 선거가 26년이잖아요. 그러니까 26년까지는 트럼프가 꼴린 대로 다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사실 이제 8년 전에 그분이 집권하셨을 때 2016년 말에는 그때는 이제 집권을 했는데 파워가 그렇게 세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또라이질을 하고 싶은데 주변에서 막 말렸거든요. 참모들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근데 지금은 트럼프를 만들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최소한 26년까지는. 25년은 파워를 받아가지고 확 올라가는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좀 버블이 좀 심하게 생겨가지고 그게 26년에 터지면서 이제 좀 주춤하다가 다시 27년 올라갈 거라고 봐요. 트럼프 행정부 안에서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중에 뭐가 더 좋을까요? 그 이제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밀어주는 건 비트코인이 맞기는 맞는데 근데 이 보면은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2조 달러거든요. 지금 이제 2조 달러이고 그리고 알트코인 중에서 가장 큰 이더리움이면 4천억 불인가 뭐 그 정도고 나머지는 또 1,000억 불이나 그 이하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될 거라고 봐요. 비트코인을 직접적으로 밀어주는데 그 비트코인을 가진 사람들이 떼부자가 돼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훨씬 낮은 알트코인들을 펌핑해가지고 얘네들이 훨씬 더 많이 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그 상승자 막바지에는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이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최소한 2~3배 정도. 트럼프가 알트코인 관련 정책 공약을 한 것이 있나요? 알트코인 이라기보다는 이제 블록체인 쪽에 규제를 많이 풀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했죠. 그리고 사실 이분이 지금 원하는 게
그 이제 에너지 쪽을 이제 많이 그러니까 규제를 풀어가지고 이제 미국의 에너지가 싸져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에너지 업체들한테 썩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많이 공급을 늘린다는 거는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에너지 업체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에너지를 사용해가지고 에너지를 뽑는 것도 하지만 그 에너지를 또 활용해가지고 비트코인 채굴 같은 것도 이제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규제를 많이 완화해 주겠다고 하고 이런 것도 좀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이렇거든요. 이제 리플 같은 코인이 있는데 그 리플 같은 경우는 송금이란 이런 거 할 때 많이 쓰이거든요. 실제로 그게 은행보다 훨씬 좋아요, 리플이. 근데 우리는 아직도 은행을 쓰고 있잖아요. 그게 뭔가 다 이유가 있겠죠. 그게 규제 차원에서도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건데 이런 거를 만약에 풀어주고 사람들이 뭐야 리플 쓰는 게 우리 은행 송금하는 것도 훨씬 낫네 하면은 그쪽으로 이제 넘어갈 수가 있죠. 그러면 리플의 가격이 오르겠죠 아마. 비트코인의 당장 단기적인 가격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우리가 지금 1월 말이니까 2월부터 4월까지는 비트코인이 전통적으로 굉장히 좋고 특히 대통령 1년 차이는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2017년, 21년 두 번 연속으로 상위 10대 코인이 평균적으로 3배 이상 올랐어요. 그럼 2월부터 4월까지. 그래서 2월부터 4월까지 제가 무조건 달려갈 거고요. 근데 이제 또 반대로 5월부터 9월까지는 좀 별로 안 좋아요. 알트코인 이쪽이. 그때는 비중을 좀 낮추고 4분기 마지막으로 크게 한 방 먹은 다음에 저는 이제 이번 시즌을 이제 은퇴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좀 빠져가지고 26년에 가격 깨지는 거 구경하고 아유 많이 깨졌네 하면서 27년에 다시 들어갈 생각입니다. 올해 비트코인 가격 흐름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이게 기본적으로 상승장 내에서도요, 한 그 비트코인이 20에서 25% 정도 이제 고점 대비 빠지는 거는 그냥 계속 나오는 거고요. 한두 달에 한 번씩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그리고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 20에서 25% 빠진다는 거는 알트코인이 거의 반토막 난다는 거예요. 그게 한두 달에 한 번씩 옵니다. 예, 그거는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한두 달에 한 번 그 하락이 올 때마다 선물하셨던 분들이 전부 다 청산당해요. 가격은 오르는데 그 이제 고생하면서 오를 것이다. 그 2월은 보통 굉장히 좋았고요. 전반적으로 2월부터 4월까지가 좋아요. 제가 이제 보통 이제 11사 천국 50지옥 이런 걸로 유명하거든요. 주식시장은 11월부터 4월까지 좋고 5월부터 10월까지는 별로다라고 제가 말씀하고 드리고 다니는데 코인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단 코인 같은 경우는 10월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14 천국 59지옥이라고 보시면 돼요. 트럼프를 제외하고 올해 비트코인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가 또 있을까요? 전략 비축 자산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브릭스 쪽에서도 미국 달러를 매우 싫어하기 때문에 이제 본인만의 무역 화폐를 만들고 이런 걸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10월에 러시아 카잔에서 그 브릭스 사람들 5천 명이 모였대요. 장만적 5천 명이 모여가지고 우리 미국 달러 싫다 이게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은가 고민을 많이 했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나온 안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무역을 할 때 비트코인을 사용하자라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금보리즈 화폐를 만드는데 40%는 금으로 하고 나머지 60%는 뭐 위안화, 루블화 등 자기네도 화폐로 하자 이런 식으로 이게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미국이 이제 비트코인을 전략 비축 자산으로 채택한다라고 하면은 그럼 정말 미래 화폐를 금과 비트코인 쪽으로 가져가겠다라는 의도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딴 나라들도 결국은 비트코인을 사 모으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진짜 나중에 진짜 50년 후에 금 보니제 비트코인제 화폐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비트코인이 없어. 그러면 망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사재기가 미국뿐만이 아니라 딴 나라에서도 충분히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업 차원에서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기업이 있어요. 마이클 세일러라는 양반이 지금 46만 개를 샀거든요. 2,100만 개가 있는데 정말 그 전환 사채를 발행하고 유상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모은 다음 전부 다 비트코인 사는데 쓰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46만 개를 사가지고 재미도 많이 보고 주식도 많이 올랐어요. 얘네들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하는 거 보고서 야 우리도 저거 좀 해보자 하는 기업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그 정도 규모는 아니지만 뭐 몇 개가 더 있어요. 마라 홀딩스도 있고 잼러 사이티픽도 있고 몇 개가 이제 있고 일본에도 메타플래닛이라는 회사가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점점 이렇게 나도 할래 하다 보면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비슷한 짓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뭐 100대 이제 글로벌 기업 중에서 비트코인을 보유한 기업이 테슬라밖에 없거든요. 나머지 99개는 없다라는 건데 얘네들도 결국은 돈을 벌면 그거를 물론 배당을 할 수도 있고 자사주 매입을 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일부러 그냥 비트코인 한번 사보자 이렇게 갈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기업 쪽에서도 꽤 큰 수요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정부 쪽에 이제 수요가 늘어날 수가 있고 기업 쪽에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그 기업과 그 정부가 참여하면 기관들이 들어올 수가 있죠. 사실 이제 ETF라는 게 생겨가지고 기관들이 들어오기 좀 편하게 만들어놨잖아요. 지금 사실. 그래서 사실 그 미국 연기금리 이제 몇십조 달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뭐 그 중에서 자산 배분 차원에서 1% 또는 2%를 비트코인에 넣는다는 거는 너무 이상한 시나리오는 사실은 아닌 거죠.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거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재밌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제 그 주주 차원에서 이제 회사가 돈을 벌면은 사실 할 수 있는 게 뭐 네 개가 있잖아요. 뭐 재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배당을 한다든지
자사주 매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비트코인을 산다든지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지금까지는 그 비트코인을 사는 그 네 번째 전략의 수익률이 나머지 세 개를 능가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따라하는 기업들이 몇 개씩 나오고 있고 그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가지고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지 안 참여할지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25년에 가격이 계속 오른다고 하면은 분명히 우리도 저거 하자라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겠죠. 혹시 올해 비트코인 폭락이 올 가능성도 존재할까요? 올해는요, 그냥 일단 5월, 9월이 계절성으로 되게 안 좋고 일단 그때 그리고 상승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한두 달에 한 번은 그냥 20에서 25% 조정은 그냥 계속 옵니다. 코인이 원래 그게 생겨 먹었어요. 가격이 빨리 움직이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원래 그렇습니다. 또 어떤 시나리오가 있으냐? 그 블랙스원이라는 거는 언제나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가격을 사실 크게 움직이는 거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하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사실 예를 들면 뭐 19년에 누가 코로나가 올 줄 알았어요. 사실 그리고 21년만 해도 누가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할지 누가 알았어요. 사실 그런 것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2008년 금융위기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블랙스원이라는 거는 매해 올 가능성이 최소 10에서 20% 정도 있다고 저는 이제 봅니다. 근데 그게 어떤 방향에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블랙스원이고요. 우리가 사실 뭐 많이 얘기하는 뭐 연준이라든지 뭐 일본 뭐 금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사실 장을 크게 움직일 수 없다고 저는 봐요. 작년에 일본 금리가 시장을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일본 은행이 금리를 올린다는 상황을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기습 공격이었기 때문에 그때 뚜악 해가지고 허스피가 10% 빠진 건데 일본 이제 뭐 이번 주에 올인해 만에 그거 해봤자 시장을 거의 움직이지 못하죠. 그 정도는 시장에 다 예측을 하니까요. 지난번 올렸으니까 이번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늘 우리의 가격을 크게 움직이는 거는 우리가 지금 모르는 것들입니다. 올해 비트코인 매도 전략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저는 그래서 4월 말에 일단 포지션을 좀 많이 덜어 놓을 거고요. 그리고 9월 말쯤 다시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거를 11월에 팔지 12월에 팔지 이런 거 좀 고민하고 있어요. 네. 어차피 내년이 좀 별로 안 좋을 것 같으니까 확실히 늘 들어왔으니까가 일단 가장 큰 거고요. 일단 그 사이클이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4차 반감기거든요. 근데 4차 반감기 전후에 지금 가격 흐름이 2차, 3차 반감기 전후 흐름과 너무 비슷하게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번이 크게 다를 것 같지 않아요. 제 생각엔. 똑같이 갈 것 같아요. 그냥. 이번엔 다르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번이 결국 다르지 않더라고요. 보통. 양자 컴퓨터 리스크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기술로는 택도 없다라는 게 일단 그 결론인 것 같고요. 물론 기술은 빨리 개발되기 때문에 몇 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번 사이클까지는 우리가 신경 쓸 게 없다라는 게 지금 결론인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비트코인이 뚫릴 정도의 강력한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은 그 전에 우리 금융 시스템을 일단 먼저 걱정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증권사, 보험사, 은행 이런 거 있잖아요. 걔네들 훨씬 더 빨리 뚫리겠죠. 기본적으로. 그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양자 컴퓨팅을 대비하는 기술들이 또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왜냐면 사실 구글이 창만 만들어 놓고 방패는 안 만들 가능성은 없잖아요. 사실 근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야 여기 창을 만들었고요. 찔러 보세요. 하면 푹푹 해커들이 찌르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고 당연히 그것도 방어하는 기술이 나옵니다. 그게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비트코인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다 망가져요. 그러면 모든 게 다 해킹 가능하기 때문에.